얼마 전 중국은 자국 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무력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 제정에 나섰죠. 중국의 불법 조업은 이미 전 세계 국가에서 장기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 중국이 자국 내 해역에 들어온 외국 어선의 무력 사용이라뇨. 내로남불오지는 중국의 행태를 살펴봅니다. 중국 전 인민대표회의가 지난달 공개한 해경법 초안을 보면 중국 해양경찰 업무 범위를 총 80조항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내용에는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 행위로 중국 해상에서 국가 주권이나 권리, 관할권이 침해될 경우 해경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경계와 무기 사용에 대한 별도 장을 만들어서 기관총, 함포 등 사용 가능한 무기의 종류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선 명령을 내릴 때 손으로 드는 무기를 쓴다거나 해경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대배를 향해 사격할 수 있는 규정도 있죠. 중국의 어선이 전 세계를 돌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이유는 자국 해역이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어획물을 싹쓸이한 터라 중국 근해에서는 잡을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돈을 주고 수산물을 사오는 게 정상인데 중국은 남의 나라 해역에서 도둑질을 하는 게 뭔가 당연시되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이 이런 법 제정에 나선 속내는 사실 뻔합니다. 다른 나라가 바라보는 해역과 중국이 규정하는 자국 해역의 범위는 다릅니다. 내 것도 내 구역, 네 것도 내 구역인 식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과 영역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살펴볼까요?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 산호초 섬을 일찌감치 군사 기지화했습니다. 이곳 주변 12해리가 자기네 구역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로 군함을 보내놨지만 말입니다. 새 해경법이 제정될 경우 센카쿠 열도 일대에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 안으로 일본 선박이 들어올 경우 여기에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에 대한 제재는 뒤로 한 채 권리 지키기에는 급급하니 욕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늘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소비량도 1위죠. 3년 전 공개된 통계치 내에서는 중국 수산물 생산량이 7,615만 톤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2위인 인도네시아보다 4배나 많은 수치고 우리나라보다는 2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만큼 어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집계된 어선 수만 해도 100만 척이 넘고 어민수도 3천만 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어선 수를 다 합쳐도 7만 척 안팎인데 집계 안 된 수까지 합치면 이건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최근 중남미 4개국 국가도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어선들은 싹쓸이로 생태계가 파괴되든 말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오염되는 바다는 옵션이죠. 특히 중국 원양 어선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습니다. 영유권 분쟁의 한몫 단단히 하기 때문이죠. 민간 선박에 탈을 쓰고 다른 나라 선박을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언젠가 러시아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을 함포로 박살내는 영상이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만만한 국가에게는 만만하게 대하는 중국 어선들의 행패, 결국 무력 대응이 답이 아닐까요? 이상 오늘의 따로토크였습니다.